큰 인명 피해로 이어지진 않아서 다행입니다만 승객이 항공기 비상문을 열어 젖혀서 항공기 18대의 이착륙이 지연됐습니다. 큰 사고가 날 뻔했죠. 문제점과 대책 집중 조명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죠. 네, 이 주제에는 송국건 전 영남일보 서울본부장님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답답하다 이러면서 이륙하려고 이동하던 사실상 이륙 준비 중입니다. 이런 여객기 비상문을 연다. 저로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일이 났습니다. 이 상황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어제 오전 8시 13분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제주를 출발해서 김포로 가기 위해서 그 항공기가 에어서울 항공기인데 에어서울 항공기가 이륙을 위해서 이제 활주로로 막 진입을 하던 중에 탑승객 30대 여성 승객이 네. 갑자기 비상구 그 문을 열어버렸어요. 아이고. 비상구 문을 열니까는 그 비상 탈출 슬라이드가 자동적으로 펼쳐지죠. 쫙 펼쳐져 쫙 펼쳐집니다. 그러니까는 비행기가 가지 못하고 멈춰서 버렸는데 경찰 조사에서 탑승객에게 왜 문을 열었냐고 물으니까 평소에 폐소 공포증이 있다. 그러니까 폐쇄된 장소에 있으면 공포를 느낀다는 거죠. 예. 그래서 답답해서 문을 열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착륙을 위해서 그 위에서 대기하고 있던 비행기 그 9대 그리고 이륙을 하려고 했던 비행기 9대에서 모두 18대가 이 착륙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그래서 승객들이 큰 그 불편을 겪는 사고가 어제 일어났었습니다. 그 여성의 답답함이 이륙하고 난 뒤에 났으면요. 저 정도로 안 끝나는 사고입니다. 자, 이런 종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왜 제질하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일단은 이륙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아마 승무원들도 자리에 착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방송 나오죠. 그렇죠. 예. 승무원들조차도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앉아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성분이 그 지금 탑승구 앞에 있던 비상문 앞에 있던 승객이 아니었고요. 비상문과 떨어져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갑자기 뛰어나가면서 문을 열었기 때문에 문이 열렸다. 그리고 지금 뭐 탈출로가 지금 비상장치가 나오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돌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승무원들이 제지를 할 수 없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2023년 2년 전에는 비행 중에 문이 열린 사고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비행 중이고 이번에서는 이제 활주로에 이제 진입을 하던 중에 문이 열렸지만은 2023년 5월 26일인데 그때도 제주에서 출발해서 이번에는 대구에 착륙하기 직전입니다. 착륙하기 직전에 213m. 그 높이 213m에서 문이 아직 열렸어요. 하늘이에요. 하늘에서 그 문이 열려버린 겁니다. 213m면은 63빌딩 높이만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문이 열려서 승객 9명이 호흡곤란 증세로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그때 그 문을 연 사람은 비상구 쪽에 앉아 있던 남성이에요. 30대 남성인데 그 남성은 왜 또 문을 그 공중에서 열었느냐고 하니까 본인이 그 전에 실직을 했다. 직장을 잃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지금 잔뜩 쌓여 있어서 지금 빨리 그 도착을 하기 전에 빨리 나가고 싶어서 빨리 나가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항공보안법에 따르면은 이 항공기 이렇게 출입문을 임의로 열거나 기기 같은 것을 이제 만지게 되면은 10년 이하의 징역을 처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저희들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비행기 문이 저렇게 쉽게 열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상 밖으로 쉽게 열려요. 쉽게 열도록 해놨어요. 쉽게 열도록 해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진짜 비상 상황이 일어나면은 쉽게 열어야 되니까 플라스틱 마개만 하나 제거를 하고 문을 돌린다든가 아니면 문을 앞으로 당기면 그냥 열 수 있는 거예요. 비상시에 대비해서. 그런데 그것이 평상시에 그렇게 문을 열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늘에서 비상문이 열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수님? 사실은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궁금해하실 텐데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늘에
하늘에 떠 있는 동안은 이렇게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지상에 있을 때는요. 기압차가 우리가 1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순항고도가 이제 약 상공 9km 정도라고 봤을 때 여기에서의 기압은 26%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압차가 그러니까 내 외부에 기압차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문을 열려고 강제로 개방해도 열리지 않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아시아나 항공기 때도 문을 열었던 개방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때는 이제 200m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1km 지점 위까지는 이 문이 개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 이상에서 상공에서는 개방이 되지 않는다. 근데 과거에 1988년에 하와이로 향하던 항공기에서 약 7,000m에서 천장이 뜯겼던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건 이제 뜯겨 나간 거죠. 뜯겨 나간 겁니다. 문이 열린 게 아니라. 근데 거기서 이제 한 분이 이제 그 같이 딸려서 나가셨는데 나머지 분들은 생존하셨어요. 왜 그랬냐? 안전벨트를 매셨거든요. 안전벨트 매야 됩니다. 만약에 항공기가 공중에서 이런 문이 뚫린 사고가 나면 안전벨트를 꼭 매셔야 됩니다. 네, 세이프티 벨트는 라이프 벨트라고 불립니다. 바로 저런 상황이 있기 때문이죠. 비행 중에 비상문을 연 남자 실제로 어떤 처벌 받았어요? 두 가지 처벌을 받았어요. 하나는 항공보안법, 네. 하나는 또 그 재물 손괴죄. 재물 손괴죄는 뭐냐면은 저 문을 여는 바람에 이게 또 다시 착륙을 해서 비상 슬라이더가 펼쳐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제 비행기가 어떻게 손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접고 그거 다 다시 비용이잖아요. 접고 다시 처음부터 다 해야 되니까 그 비용이 6억 4천만 원. 아. 수리비만 6억 4천만 원.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다가 또 그 병원으로 이송이 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도 전부 다 이제 구상권을 청구를 했죠. 그래서 결국 대구지방법원에서 모두 그 항공사에 이 30대 남성이 항공사에 7억 2천만 원을 배상하라. 이 판결이 내려졌어요. 웬만한 집값 냈네요. 네, 집값 냈습니다. 대구에서 7억 2천만 원을 배상을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고, 그다음에 항공보안법 위반도 또 처벌을 해야죠. 검찰은 여기에 대해서 6년 징역을 구형을 했는데 네. 법원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리고 그 좀 그렇게 양형을 한 이유가 좀 심신미약 같은 것이 네. 감안을 감안을 해서 3년의 집행유예 5년을 내렸고 여기다가 보호관찰도 또 하도록 했고 또 하나 정신건강의학과에 좀 진료를 받아야 된다. 그 진료도 강제를 하는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문 잘못 열면 폐가 망신합니다. 네. 최근 항공기 개문 사고 또 기내 난동 등으로 인해 승무원들의 대응 능력도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큰 죄는 아닐 텐데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우리랑 좀 외국의 좀 그 문화 차이를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외국에서는 이제 교통수단으로만 보는데 우리에서는 일종의 이제 뭐 여행을 문화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나 항공기 기내 승무원들이 서비스나 뭐 친절도 그다음에 외모 이런 것들로 좀 많이 바라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외국에서는 안전을 최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무원들이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은 113kg의 카트를 당기고 밀 수 있는 힘을 가진 자가 채용 조건이고요. 꽤 힘들어요. 힘이 엄청 세야 되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도 체력 측정을 합니다. 뭐 윗몸 일으키기라든지 뭐 4kg의 공을 들었다 놨다 하는 뭐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 채용 시험을 통해서 뽑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좀 상냥하고 뭐 이렇게 친절한 서비스를 위주로 한다면 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위험 상황에 대해서 승무원들이 고압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는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이런 조치들을 취하는데 우리도 이런 문화를 좀 따라서 좀 우리도 좀 어떤 서비스보다는 안전을 더 중시하는 그런 항공 문화가 조성이 되었으면 합니다.